화요일 기준에 들여다보실 만한 변동성 가능 종목 기준을 설정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기준 거래량 부분은 최근의 변동성을 줬던 날의 70% 수준은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200만 주가 터지면서 거래가 터졌던 날, 이 앞전에는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 부분까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준점의 거래량은 배제를 하고 여기서 이 정도. 그럼 150만 주 기준만 돼도 그렇게 되면 이제 3, 4천억 이상, 150만 주가 터지게 되면은 4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HMM은 내일 잘 들여다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기준이 되고, 오늘 공매가 있었지만은 좀 탄력의 기준을 잡아준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이게 왜 가장 최근 것도 있는데 27일 날, 목요일이 마지막이었나? 예. 이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우리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그 장중 변동성 호가창을 보면서 공매도의 흐름 자체를 확인을 했죠. 공매도가 무지하게 나왔는데 기관 쪽에서 또 그 물량을 무지하게 받아갔어요. 근데 이 공매도 부분이 꼭 외국인들의 기준에서 공매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해지 차원도 있다 그랬어요. 일단 어찌됐건 복잡하니까 그런 내용을 배제를 한다고 치더라도 가장 거래가 출중하게 형성되고 7%대, 뭐 9%대 2,800만 주, 여기까지는 놓고 볼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주가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요 거래량의 70%면 770만 주, 그럼 약 800만 주 거래량이면 변동성은 나올 수 있을 걸로. 그럼 800만 주의 거래량이면은 이쪽도 2천억을 넘기는 거래 대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소 5에서 7% 정도의 변동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영업이익 부분에 2조 원까지 예측하고 있는 영업이익 부분 뭐 상당한 거죠. 금호 석유 마찬가지고, 또 HMM의 실적 개선 폭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개장 전에 한번 HMM은 더 들여다보고 기준점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시간에서 이제 HMM이 1.89%나 밀렸거든요. 그럼 내일 개파락이 일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양봉의 기준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한투 쪽에 지금 매도가 얼마큼인지 확인이 안 돼요. 한투 쪽에 매도가 있을 것이냐. UBS는 어떤 그 기준의 흐름을 잡았느냐. 손바뀜은 뭐 무지하게 많았죠.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HMM의 거래량 부분은 개파락이 살짝 나온 이후에 돌리는 거래량의 기준이 되니까 오늘 뭐 1600만 주 터졌는데 장중에 7%까지의 변동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시가 대비해서는 9% 수준이고, 내일 기준에 이제 1500만 주의 거래량만 실려줘도 일단은 최소 5에서 10%, 12조 7천억짜리예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삼천당제약이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갔다가 뭐 급격하게 돌려놨는데 1조 2천억짜리 그 기준의 변동성을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래대금 자체가 이제 400억 분이 터지지 않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급격히 돌려놨다고 해도 그것을 들여다보고 대처한다는 것은 조금 다소 무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금호 HT가 시가총액이 작은데, 금호 HT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호 HT의 시가총액이 작은 대신에
8, 9, 70에 7천만 주 정도가 터지면 거래량은 수반될 것 같아요. 7천만 주 거래량의 금호 HT 부분에 변동성 부분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그 변동성 부분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주 쪽의 흐름. 일단은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는 기준을 또 설정을 해야 되니까 기아차 쪽 혹은 뭐 현대차 쪽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기아차 쪽도 사실은 한 500만 주 정도씩은 실려야 변동성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상승 장악형이 형성이 돼 있고 앞전의 거래량 1300만 주 이런 거래량을 논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그다음에 이런 변동성만 돼도 된다는 거죠. 77에 49, 500만 주 정도. 그렇게 해서 기아를 500만 주 기준에 설정 범위로 이렇게 5 종목을 설정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종목이 노출됐다고 해서 다 따라붙을 수 있거나 기준점 잡아서 대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4일자에 장중 개별 매매 가능자 이렇게 교육용의 1% 비중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시초가 대비해서 이제 5에서 10%의 변동성을 들여다보는 종목이다. 이 중에 이제 대형주들이죠. 다 금호 HT 빼고는 다 극대형주입니다. 1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 그 이상. 그래서 추천 매매 기준에서는 5MA, 20MA, MA라는 건 이동 평균, SMA가 되죠. 그러니까 단순 이동 평균이 되겠습니다. 단순 이동 평균의 거래량을 넘기고 그리고 이제 양봉, 양봉은 이제 삿바형의 기준, 꼬리가 거의 없는 그런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변동성 매매 기준 같은 경우는 기준 거래량 그리고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기준 거래량이라는 건 이런 거죠. 기아차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500만 주다. 그렇다면 내일 기준에 9시 10분까지는 5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무조건 터진다 이건 아니죠. 또 뭐 50만 주 터졌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거나 음봉으로 밀려 내려오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거래는 둔화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9시 반까지는 100만 주 20%. HMM의 기준이 따르면 150만 주 또 9시 반까지는 얼마? 300만 주. 이런 거래량 속에 양봉이 나와줘야만 시초가 대비해서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편입한 가격이 아니에요.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7% 이상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놓고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기준점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차분차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종목을 아무리 올려드려봐야 이거 매수하라는 거예요. 뭐 이거 나 샀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이 더 많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내용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또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거래량 교육을 오늘 잡아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글쎄 오늘 뭐 TK 케미칼이 뭐 자동차도 좋고 공매도에 대한 집중이 필요했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TK 케미칼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오늘 뭐 3천만 주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나왔고 시초가가 여기고 이제 저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시초가 여기 저가가 여기면 TK 케미칼 어떻게 돼요? 들어 올리고 돌려놨잖아요. 돌려 올릴 때에 5분봉이든 또 1분봉이든 거래량 수반되고 돌리는 관점에서의 시초가 또 높이는 돌리는 관점에서의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교육만 받으시면 그렇게 해서 그 이후의 흐름에 뻗어 올라가고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그리고 이제 재편입 기준은 1시 이전이니까 10시에 뭐 이런 라인에서 재편입 기준 보실 수가 있는데 또 들어올리자마자 또 바로 또 미끄러지죠. 그러면 빠른 매매가 단행되지 않는 한 이런 종목은
다소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일봉, 주봉, 월봉의 추세 매매를 하기에도 이제 다소 시가총액이 부담돼요. 개별 매매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떠준 관점에서의 갭상승 이후에 추세 범위의 기준. 자, 이런 그 TK케미칼의 흐름 같은 케이스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과 우리가 이제 교육 기준에서 잡아보는 교육 자료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죠. 교육 자료 보겠습니다. 거래량 기준의 교육 자료.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화면 한번 바꿔주세요. 2천억짜리로 바꿔진 화면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 지금 3천억으로 계속돼 있으니까 먼저 한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잡아드렸죠. 2천억의 기준으로 잡는다. 이 화면만 다시 캡처를 하면 과거 데이터 2월 18일 거 안 보셔도 되잖아요. 그죠? 2월 18일 거에는 3천억으로 가격을 거래대금을 올려놨고 지금은 다시 2천억으로 내려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면을 바탕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요 교육 내용 여기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이 요거예요. 방금까지 보여드린 화면 그 캡처를 자르세요. 잘라서 그래요. 그거를 이제 바꿔주시고 요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 부분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 거거거 한번 가시죠. 출석 체크도 한번 하실게요. 막달라 마리아님 안녕하세요. 저도 목이 많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능동적이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올라와도 또 시장이 미끄러져도 어느 흐름에서든 다 뭐랄까요, 여러분들 심리는 위축돼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계신 업종군 종목군 중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또 종목도 있으니까. 거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거. 거거거 능동적으로 거거거. 지금 12개 방이 있잖아요. 12개 방. 근데 이제 이렇게 거거거 출석 체크를 해주시는 방이 있는가 하면은 뭐 출석 체크가 없는 방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출석 체크 없는 방은 뭐 자료 올려드릴 필요는 없겠죠. 뭐 어차피 이제 어찌 보면 같은 자료의 기준이 되니까 매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필요하신 자료인 거고. 그래서 거거거 12개 방 한번 다 봅시다. 얼마나 능동적이실지.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너무 힘겨워하시면 안 되고 거거거. 그리고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장중에 금요일날 유료 방송에서 제가 굉장히 유료 방송에서 좀 세게 언급을 드렸거든요. 지금의 시장 상황에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 거거거. 노장구 선생님이 가장 부지런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자료는 지금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 방 중에 뭐 어차피 지금 이 정도로 참여도가 별로 없다면 뭐 방송도 어차피 야간 23시 10분에 또 교육이 있으니까 뭐 참여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뭐 약속드린 시간은 다 맞춰야죠. 다만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거거거 출석 체크 쭉 해주시고, 힘드실 때일수록 능동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쪽도 오늘 접속 인원이 그다지 별로 없으신 상태인데 거거거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출석 체크를 해주신 쪽, 능동적으로 올려주신 쪽만 자료를 올려드리세요. 나머지는 어차피 올려드려봐야 참여자가 없는데 뭐 다운받으실 분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TK케미칼 자료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쪽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이 구독 알람 신청 좀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누구보다 먼저 이제 전략이나 종목군들을 좀 잡아내서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HMM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오픈을 해드렸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쯤은 다시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거거거. 그리고 요 자료들은 이제 출석 체크 해주신 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쪽에 오시면 지금 이제 그 접속하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시는데, 출석 체크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구독 알람 신청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일일 시황, 공매도 영향 제한적 실적 우량주 포트폴리오 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야간에도 장 마감에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드리고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일찍 들여다보시면 뭐 주도주, 주력주에 대한 또 공매도 관련 오히려 이제 호재다 뭐 이런 기준점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많은 게 있죠. 뭐 HMM 기준에서 한 발짝 뒤에서 물러서서 보자. 그리고 뭐 시장 유의 조치에 대한 종목군들 교육. 그렇게 해서 HMM도 누가 보더라도 좀 빠르게 차익 실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36,000원대 중후반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개별 매매하신 분들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기준 잘 잡으실 수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들어오셔서 좀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HMM 같은 경우는 내리 매일매일, 그리고 LG화학 좀 눌렸습니다만 LG화학, 또 호텔신라의 야간 교육,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링크를 하나 새로 잡아서 보조지표 링크 유튜브 메인 화면에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MACD 관련해서 이제 교육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니까 MACD 페이지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캔들 페이지에다가 MACD를 같이 넣어드리든가, 혹은 주식사단 뭐 풍문로드로서 기준에 MACD 교육편을 하나를 특별편으로 넣어드리든가, 그렇게 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유튜브에 오셔서 자주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 내시는 거죠. 교육받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43분 들어와 계시는데 좋아요도 체크해 주시고, 자, 나머지 이제 교육 들어갑니다. 구독 알람 신청 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은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원고 내용에서 보시면 이제 공매도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 공매도 관련된 내용 기준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완성본으로 다시 볼게요. 완성본 잠시만요. 자, 완성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시장의 흐름은 공매도 때문에 이제 증시 흔들 뭐 이런 기사가 아주 도배를 하고 있는데, 뭐 언제 20포인트 안 밀려봤어요? 그리고 3127포인트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그러면 다시 돌릴 때 기준에 IT와 자동차가 주력으로 움직임을 주면 그럼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그 공매도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이렇게 기준을 잡아보세요. 자, 우량주가 이만큼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주력주야. 정상적인 주력주의 정상적인 종목군들, 실적이 뒷받침돼서 시장 주도주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동안 IT, 자동차,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IT, 자동차, 화학 쪽에. 화학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뜬금포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또 LG화학 보면 뭐 2차 전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근데 실적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그 기준의 내용이 아니다. 뭐 어떤 거냐? LG화학조차도 2차 전지 기준이 있지만 실적 부분의 기준은 화학업종에서 나온다. 경기가 좋아지게 됨으로써 기초 소재 부분, 화학 쪽의 실적 개선되는 폭은 뭐 당연하다 기준이죠. 그러면 우량주가 이렇게 있다면, 실적을 뒷받침하는 우량주가 이렇게 있다면, 요만큼의 이제 비우량주, 미꾸라지가 이만큼 있는 거지 사실. 미꾸라지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미꾸라지가 있어야 뭐 어찌됐건 물도 정화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쪽을 투자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쪽이 어느 쪽이 공매도를 해? 엣지 펀드가 공매도에 몰빵한다? 이런 경우는 드물죠. 그럼 말 그대로 이제 투기 거래 수익률 게임을 하겠다는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런 흐름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공매도 세력의 대부분이 해지성에 가깝습니다. 해지 펀드의 기준에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뭐 그 정도의 종목은 어차피 이제 공매도 때문에 이제 힘겨워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종목별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실적은 뭐 1,200억, 매출이 1,200억 혹은 뭐 2,300억. 근데 시가총액은 1조, 2조, 3조. 대주주분은 10% 전후. 근데 시가총액은 최고점 뭐 5조, 7조, 9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거품이 빠져나가는 기준에 공매도가 없을 때는 누가 이제 견제 세력이 없다 보니 주가 강세, 수급 논리에 의해서 매수 강화 부분에 견제 세력이 없다 보니까 뭐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었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되고 공매도 부분을 허용을 해주게 됨으로써 이제 비이성적인 성장성만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혹은 이성적인 강세를 떴다 할지라도 이건 뭐 자산가치 대비해서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해지 차원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주식 비중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시장 계속 갈 거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공매도제가 됐든 뭐가 됐든 조정을 받을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선물이나 이제 옵션 쪽에서의 매도, 그죠? 아랫방향에 대한 베팅을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쪽의 기준에 이런 쪽이 더 조정이 나와서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오늘 같은 분위기. 시장이 깨지면 뭐 잡주들이 가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소형주, 아주 소형주의 공매도가 들어가기도 버거운 그런 종목이 아니라, 또 공매도가 들어가더라도 비이성적인 공매도가 들어가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전체 정상적인 시가총액 규모가 형성돼 있고, 코스피 200 종목이나 이런 쪽 놓고 보면은 말 그대로 어때요?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도 사실은 좀 부실한 종목이 있죠. 유통 물량이 작아서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타나서 주가만 올라가서 뭐 코스닥 150에 편입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조차도 뭐다? 순수한 수익률을 목적으로 가져가는 쪽보다는 해치 차원의 물량이 많다. 해치 차원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박스경 TV 방송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항상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매일매일 생각하셔도 결코 여러분들께 나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순매수의 기준만. 외국인, 기관, 개인 셋이 고스톱 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방송 끝나고 나면 또다시 다 잊어버리고 에이 오늘 개인이 너무 많이 돼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냐. 여러분들은 그 지식 능력이 뛰어나시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데 왜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해요. 가슴에 손 얹고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외국인이 한 명인가? 개인이 한 명인가? 기관이 한 명인가? 이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수많은 기관 투자자,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외국인도 기관 투자자예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우리나라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한 쪽. 그런 쪽의 기준에서 매수와 매도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들처럼 이성적인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한번 외국계이긴 하지만 비이성적인 매매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다.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겠다라고 한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쪽. 그 펀드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쪽에 이번에 벌금을 굉장히 세게 맞았죠. 뭐 깎일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매수매도 회전율만 돌린단 말이에요. 회전율만. 자기 주식 수납이 계속 뺑뺑이 돌려서 예를 들어 드려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취약한 쪽에서 윤정두 같은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이번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제재 조치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만 거래량 회전율 상위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KCTC 3천만 주짜리 주식에 5천만 주 거래량이 말이 됩니까? 이런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다 잡아드려야지. 안 그래요? 확 그냥 막 그냥 다 잡아드려야지. 근데 이게 선진기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취약하잖아. 그러니까 윤정두 같은 그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방송 나와서 KCTC가요 뭐 이 회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끝내주고 끝내준 개뿔이나 뭘 끝내주냐 이거지. 무슨 말이냐면은 정상적인 거래 정상적인 흐름으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변동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돗대기 시장 도박장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꼬라지 이게. 어찌됐건 이것을 개별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전체 방송에서 얘가 끝내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채널 자체를 보시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뉴스 봐도 다른 내용을 또 남이 분석해놓은 내용을 자기가 갖고 온 것처럼 이게 끝내주고요. 뭐가 어쩌고 그따구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KCTC가 뭐 정치 테마주가 됐든 뭐가 됐든 비이성적인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개별 매매로 다 잡아내시고 싶다 하신다면은 그럼 요 자료 나눠드린 거 요것만 딱 섭렵을 하셔도 소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만 주씩 그냥 막 들어갔어. 10만 주면 얼마야? 10억이죠. 10억이면은 뭐 한 두세 호가에 다 정리할 것 같지만 세 호가면 벌써 얼마? 1%씩 움직여. 1.5%씩. 그리고 내가 한 50억 샀어. 혹은 우리 방에서 16,000명 계시는 방에서 1,000만 원씩 들어가면 얼마냐고. 1,000만 원씩 들어가면 1,600억이요. 얘 대주주돼요. 경영 문제나 그러면 그 물량 그럼 누가 받아줄 건데. 그러니까 넓게 보시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친구들이 왜 회사가 좋아요, 뭐가 좋아 헛소리들을 하는데 결국은 이 회사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 이 많은 시청자들이 다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야.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론적으로 한일사료 다른 게 아니라 3,900만 주짜리 종목에 오늘 거래량이 6천만 주예요. 이 정신이 나간 거지. 우선주.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주식수가 480만 주인데 695만 주가 거래됐어. 이 말이 됩니까 이게? 현대사료 600만 주짜리에 680만 주가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이성적인 거래 기준에 거래대금까지 포함이 된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여다본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들의 비중인 거예요. 전체 시장의 비중, 개인 비중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근데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 있는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전혀 없어요. 삼성전자를 우리는 매매를 직접 해보니까 알잖아요. 삼성전자 주가를 개인들이 들어올려? 개인들이 오늘 많이 샀다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옵니까? 아이고 참나. 개인들이 오늘 100만 주 사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띈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진짜 방송에서 말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본인들이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을 주고 여러분들이 실질 매수하는 걸 보고 본인이 진짜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전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응? 자산운용사 대표회사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인기 좀 몰이해가지고 동학개미 어쩌죠. 본인이 진짜 제대로 운영을 하신다면 개인들한테 그따구로 얘기하면 안 되지.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오늘 동학개미가 사서 들어올린 거예요? 165만 주를? 개인들이 사서?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죠. 거래량 부분에 기관과 외국인 합산해서 1100만 주의 매도, 1100만 주 이상의 매도, 그리고 1000만 주 수준의 매수. 그렇게 되면서 던지는 외국인 기관들 쪽도 제한적으로 밑으로, 매수하는 쪽도 윗방향의 제한적인 윗방향의 매수. 그렇게 되면서 강보합금 위쪽에서 매매가 돌려진 거죠. 매도한 쪽이 막 주구장창 막 밑으로 쏟아부은 것도 아니고 매수한 쪽이 주구장창 위로 때려 올린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선물 쪽 그리고 ETF 상품 쪽, ELS 상품 쪽 이런 쪽의 해지 물량과 시장 조성자의 물량까지 다 포함해서 거래가 실려 있는 거죠. 예? 주식 선물의 거래량 부분까지 전부 다. 지금 하는 내용이 어려워요. 남들은 그냥 이 종목 좋아해 매수하세요 그러는데 여기는 뭐 쓸데없이 뭐 거래량 얘기하고 시가총액 얘기하고 주식수 얘기하고 시장 거래대금 얘기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은 아시려고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죠. 8천억 수준. 오늘 거래대금이요 16조 7천억 정도. 16조 7천억에서 8천억 수준.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 수준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온 거야. 평균. 그리고 비중으로 따지면 5%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3% 미만 전체 시장에. 전체 시장에 3% 미만. 그러면 전체 시장의 3% 미만인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SK 하이닉스에 공매도가 유입됐어요. 뭐 얘네한테 집중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해치 차원에서 물량이라고 그랬어요. 해치 차원에서. 그리고 소형주 아까 보신 뭐 시가총액 1000억짜리 이런 건 뭐 공매도도 없습니다만 그럼 아예 뭐 그 거품 끼어 있는 예를 들어서 오늘 죽어라고 두들겨 맞은 뭐 헬릭스미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에 공매도가 똑같이 만약에 100억씩 혹은 뭐 오늘 시즌 뭐 700억 맞았나요? 700억씩 나와버렸다. 그럼 삼성전자 시가총액 700억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되지도 않고 될 이유도 없고 나올 뭐 그렇게 나와도 의미도 없고 나올 이유도 제한적이고 결국은 이 공매도는 기존에도 3% 미만의 항상 형성돼 있었고 시장의 추이에 대해서 어떤 악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그대로 허용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차트 보시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워.
월봉을 보시거나 주봉을 보시면 되는데, 주봉으로 볼까요? 월봉이 낫겠다. 월봉이 너무 정신없다. 그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매도를 풀어놨는데, 공매도 풀어놓고 나빴습니까? 여기가 지금 공매도 때문에 두들겨 맞은 거예요? 아니죠. 정정불안이었다 그랬죠.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불확실성, 국내 내부의 정치, 또 우리나라와의 그 북한과의 뭐 햇볕 정책, 이런 부분에 미국의 공화당 정부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인의 공가로 설정해 놓고 싶은 북한과의 관계, 뭐 이런 내용들 전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의 공매도가 제한적이거나 이제 뭐 그 이후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놓고 보실 때, 글로벌 시장까지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다우지수의 월봉, S&P 500 지수의 월봉, 지금 공매도가 제한인가요? 얘네가? 아니죠. 공매도 풀려있는 지가 언젠데. 유럽 마찬가지고, 일본 마찬가지고, 문제 없죠 전혀. 결론적으로 지금 뭐 미국장의 선물도 강하고 유럽의 흐름도 긍정적이고 다 좋단 말이에요. 다 좋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매도 재개 덕분에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이런 만도 쪽에 뭐 오늘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쪽에 실질적인 순매수, 이쪽도 공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공매도가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에 공매도 상위 종목군이 뭐 시전이 700억, 그럼 거래대금과 시가총액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뭐 LG 디스플레이가 200억 원대의 물량이 나왔나요? 그런 물량들이 나왔을 때 시가총액과 그 종목의 거래대금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어때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면 큰 종목일수록 문제가 발생되는 내용의 기준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놓고 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공매 쭉 나오다가 자체 수급에서 돌렸어요. 근데 오늘 거래대금이 1,700억입니다. 1,700억에 400억이 오늘 집중되다 보니까 400억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도 커지고 어렵고 500억 가까이 나왔네. 491억. 근데 시가총액 8조 6천억 감안했을 때 또 하루에 이렇게 300만 주씩 잡아간, 그럼 저 얼마야 하루에? 1,000억에 1,000억. 하루에 1,000억씩도 잡아갔는데 그깟 뭐 490억이 무조건 이 종목의 추이를 바꾼다. 이렇게 매집하고도 중간에 수급이 막히면 꺾이기도 하는데, 마찬가지 LG화학이 289억 시가총액 64조짜리에 289억을 때려서 278억 공매도를 때려서, 그래서 주가가 2.68이 밀렸다? 참나, 지나가는 소가 웃겠네. 안 그래요? 64조짜리에 공매도 278억 가지고 주가 밀린 거예요. 근데 공매도보다 수급이 어때요?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왔죠. 프로그램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이 기준에 뭐 신풍제약도 있고, 이쪽은 어때요? 회사가 나쁘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어찌됐건 과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아니 컨센서스도 거의 안 나와. 증권사 보고서도. 왜? 순이익 영업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 지들끼리 뭐 공표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거는 애널리스트가 바보도 아니고, 아이 그래 너희들끼리 보고도 자료를 뿌리든 말든, 야 공시냈니? 수주 공시 나왔어?
주가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무 공시를 낸 거야? 아니 순이익이 50억짜리를 전년 기준에 50억짜리를 3조 2천억? 고점일 땐 또 얼마야? 10조? 그러니까 타겟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똑같은 물량, 만약에 똑같은 100억이다 할지라도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공매도로 출회되는 100억과 신풍제약의 100억은 규모가 달라지겠죠. 체감 온도나 퍼센테이지 이런 거. 그러니까 매번 이런 얘기할 때 제일 힘든 거는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가 제일 많아요. 그죠? 뭐 신풍제약이든 시젠이든 셀트리온이든 다 좋다는데 실적 개선 보고는 알겠는데 그 이후에 먹거리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 다 많지만 결론은 지금 자산가치 대비해서 7배 이상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PBR의 이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산가치 1이 기준이에요. 1. 1은 1대1. 지금 당장 청산을 했을 때 시젠이 주당 86,100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1. 물론 이런 얘기하면 또 성장주가 어떻고 이 바보야 시젠의 진단키트는 어떻고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우리가 이런 셀트리온 들어가서 다 수익 내고 나오잖아요. 결론은 나올 땐 나오자는 거죠. PER 10배 43배 PER 43배 PBR 10배 결국은 지금의 기준에서는 오히려 잘 됐다. 어떤 기준이? 실적이 뒷받침돼 있는 주도주들은 공매도를 하든 말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는 시장이 택도 없이 못 움직일 때 이미 2020년도 1월 2월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다 넘겼다. 이미 시장 택도 없었죠. 주황 색깔 선이 시장 지수입니다. 하이닉스 넘기죠. 삼성전자는요. 1월 달에 못 넘길 것 같아. 사상 최대치 고점을. 이때는 공매도가 없었어요.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공매도가 나왔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2020년 1월 요때만 보셔도 시장 깨져 내려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공매도가 있어도 사상 최대치 고점을 저렇게 찍는다. 공매도가 있어도 뭘로? 가장 뛰어난 업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업황을.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걱정 마세요. 그때 우리에겐 34년 주식한 윤정두가 있잖아요. 윤정두를 머슴으로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대처하시고 자, 요 그 관심 종목군도 지금 그냥 올려드리지 마시고 오래간만에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701109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듣다가 지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배워보시려고 정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자료들은 다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예탁원에 들어가면은 그 예탁원에서 대차거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그런 것도 공부해 보셔도 돼요. 701109 얼른 오늘 어차피 23시 10분에 또 야간 교육을 한 번 더 해드릴 건데 그때 이제 또 다른 내용을 또 얘기를 해드린다고 치고 지금 출석 체크를 잘 해주시는 방에만 요 종목군의 거래량까지를 올려드리고요. 내일 개장 전에 또 종목군을 잡아내서 변동성이 장중에 나올 만한 종목군들 또 그 다음에 장중에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군들도 똑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들이 좀 이제 좀 자신감 가지시고 빵빵빵 해주셨는데 빵빵빵 스스로들이 자신감 좀 가지시고 시장에 대해서 윤정두가
윤정두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 시황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잡아드리잖아요. 그죠? 업종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함께 움직이셔서 좀 좋은 수익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랠리의 기준을 좀 놓고 보셔도 돼요. 아직도 목이 안 좋아서 일요일 날도 야간 무방을 못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예전만큼 아주 뭐 강도 있는 뭐 하루에 4시간씩 야간 무방 이런 부분들을 못 해드리고 지금 제한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만 교육 받으셔도 돼요. 네. 아시겠죠? 자, 일단은